저녁 햇살이 부엌 창문으로 비스듬히 들어와 식탁 위에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된장국의 구수한 냄새가 집안 가득 퍼지고 팬에서는 계란말이가 노릇노릇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박순자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반찬을 덜어내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하윤이 오늘도 잘 먹을 거야. 이건 좋아하겠지. 그녀의 얼굴엔 오랜만에 느껴지는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거실 쪽에서는 5살 하윤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여기 봐. 로봇춤. 순자는 수저를 내려놓고 손뼉을 쳤습니다. 세상에, 우리 하윤이 정말 멋지다. 로봇보다 낫다. 그 웃음소리와 말소리가 집안에 퍼질 때마다 공기는 한층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공기 속에서 부엌 식탁 맞은편에서 노트북을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이서연은 피곤한 표정으로 머리를 쓸어넘기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좀 쉬세요. 괜찮아. 난 이런 게 좋다니까. 손자 밥 챙기는 재미로 사는 거야. 그래도요, 하루 종일 애랑 같이 있으셨잖아요. 피곤하실 텐데. 서연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엔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기류를 감지했지만 모른 척 웃으며 다시 국자를 들었습니다. 아니야, 난 괜찮아. 오히려 내가 일하느라 더 힘들지. 힘든 건 괜찮아요. 그런데 요즘 하윤이 식습관이 조금 걱정돼서요. 너무 간식처럼 먹는 것 같아요. 간식처럼이라니? 밥 다 먹고 과일 조금 주는 건데. 그게요, 요즘은 식사 리듬이 중요하대요. 전문가들이 그러더라고요. 순자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래, 요즘은 다르다더라. 나는 옛날식이라 그런가 봐. 서연은 짧게 웃었지만 그 웃음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순자는 식탁 위에 반찬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국그릇을 옮겼습니다. 하윤이 식탁으로 달려오며 외쳤습니다. 할머니, 나 된장국 줘. 우리 하윤이 입 뜨거우니까 천천히. 하윤아, 잠깐만. 국은 아직 식혀야 해. 서연이 재빨리 말을 끊었습니다. 하윤은 입을 삐죽 내밀었습니다. 엄마, 할머니는 바로 줘도 괜찮대. 안 돼. 할머니 방식이랑 우리 방식은 달라. 서연의 그 말에 공기가 뚝 끊긴 듯 조용해졌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나는 그냥 옛날식이지. 내가 하려는 대로 해. 그게 아니라요. 요즘 아이들은 예민해서요. 식습관, 감정 이런 게 다 연결되어 있대요. 그렇구나, 다 달라졌네, 세상이. 순자는 짧게 웃었지만 그 웃음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식탁에 놓인 국물이 조금 식어갔습니다. 하윤은 눈치를 보며 숟가락을 내려놓았고 순자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마음속 어딘가가 서늘하게 식는 걸 느꼈습니다. 도와주러 왔을 뿐인데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날 저녁 설거지를 마친 후 서연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요즘 저희 집 분위기가 조금 복잡하죠? 아니야. 나는 괜찮아. 사실 제가 요즘 생각이 좀 많아요. 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생각? 저희끼리, 그러니까 이제 조금은 저희 방식대로 살아보고 싶어요. 그 순간 순자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되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니? 어머니가 해주시는 게 다 감사한데요. 가끔은 제가 엄마로서 제대로 서 있지 못한 기분이 들어요. 엄마로서라. 순자는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짧은 침묵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내가 내 자리를 뺏은 거구나.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냥 저희도 조금은 우리끼리 해봐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순자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나 때문에 힘들었구나. 그게 아니라요. 괜찮아. 나도 이제 좀 쉬어야지. 그녀는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방으로 들어와 가만히 앉았습니다. 방 안에는 하윤이 장난감이 흩어져 있었고 창문 틈새로 바람이 불어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서랍을 열어 약통을 넣고 옷 몇 벌을 챙겼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습니다. 그래, 내가 나설 때가 아니었지. 애들도 자기 인생이 있지.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이불을 개었습니다. 하지만 이불 속에서 나던 하윤이의 향기가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 부엌을 정리했습니다. 싱크대 물기를 닦고 냉장고 문을 닫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이제 여기도 깔끔하네. 잘 지내라. 현관 앞에서 신발을 신는 순간 서연이 잠에서 깨어나왔습니다. 어머니, 벌써 나가세요? 응, 잠깐 집에 다녀오려고. 언제 돌아오세요? 글쎄, 며칠이면 되겠지. 그럼 다녀오세요. 서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고 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서연의 목소리가 작게 새어나왔습니다. 우리끼리도 잘할 수 있을 거야. 그 말은 스스로를 다독이는 듯 했지만 순자의 귀엔 이제 당신은 필요 없어요로 들렸습니다. 복도 끝으로 걸어나가던 순자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손에 든 가방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이게 맞는 거야. 나 없어도 잘 살아야지. 하지만 눈가에 맺힌 눈물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현관을 나서자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순자는 코끝을 스치는 냉기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멀리서 유치원 버스가 지나가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순자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윤이는 잘 크겠지. 밥 잘 먹고.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안에서 진동이 울렸지만 순자는 휴대폰을 열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며느리일까 혹은 아들일까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그녀는 이내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내 인생 살자. 하지만 그 말 뒤에는 깊은 외로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윤이의 웃음소리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순자의 눈가엔 다시금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노을빛이 완전히 사라진 회색 하늘 아래에서 순자의 마음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박순자가 떠난 지 일주일째 되는 아침이었습니다. 아파트 안은 여전히 조용했고 공기마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식탁 위엔 따뜻한 밥 대신 식은 토스트가 올려져 있었고 주전자에서는 커피가 끓는 소리만 건조하게 흘렀습니다. 하윤아, 얼른 먹고 유치원 가야지. 서연은 노트북을 펼쳐 메일을 확인하면서 아이를 재촉했습니다. 하윤은 빵 한 조각을 물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 할머니 밥 먹을래. 그 말 한마디에 서연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할머니는 바쁘셔. 이제 엄마랑 먹자. 할머니 밥이 더 맛있단 말이야. 아이의 말은 단순했지만 그 단순함이 서연의 가슴을 쿡 찔렀습니다. 엄마도 열심히 만들었잖아. 맛있게 먹자. 서연은 억지로 웃으며 말했지만 하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먹다 남은 토스트와 우유가 식어가고 그 순간 이 집안의 온도가 몇 도쯤 내려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녁이 되자 지훈이 퇴근했습니다. 넥타이를 풀며 피곤한 얼굴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뭐 먹어? 그냥 간단히 샐러드랑 스파게티. 엄마가 해주던 된장찌개 먹고 싶다.
지훈의 무심한 한마디에 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 말 일부러 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그립다고. 요즘 너무 느끼한 것만 먹어서. 그럼 직접 해 먹어요. 서연의 말이 차갑게 튀어나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아내의 표정을 보며 말을 멈췄습니다. 둘 다 마음속엔 같은 생각이 있었지만 그걸 꺼내면 더 다칠 것 같았습니다. 미안, 그냥 그랬다고. 그는 그렇게 말하며 리모컨을 들었고 TV 소리가 부부 사이의 공백을 메우는 듯 울려 퍼졌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하유는 유치원에서 돌아오자마자 늘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할머니 언제 와? 몰라. 이제 할머니는 집에서 쉬셔야 돼. 그럼 우리도 놀러 가자. 지금은 엄마가 바빠서 안 돼. 서연은 대답하며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에 서운함이 비쳤습니다. 할머니가 있으면 엄마는 웃었는데 그 말에 서연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나는 왜 요즘 웃질 못하지?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편 순자는 고향 근처의 작은 원룸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벽지는 오래돼 있었지만 창문 밖으론 노란 은행잎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식탁 위에 놓인 반찬통을 열었습니다. 김치, 멸치볶음, 달걀 프라이 하나. 혼자 먹기엔 이 정도면 됐지. 스스로에게 말하며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식사 중에 문득 눈앞에 하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밥 맛있어. 그때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손에 힘이 풀리며 젓가락이 떨어졌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애는 잘 지내겠지. 서연이도 바쁘겠고. 그녀는 휴대폰을 들었다가 번호를 눌렀다가 결국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아니야. 괜히 귀찮게 하지 말자.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웃었지만 그 웃음은 금세 흔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지우는 퇴근길에 문득 버스 정류장 광고판에서 가족은 함께할 때 가족이다라는 문구를 봤습니다. 그 문장을 보자 이상하게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하윤이 방에서 작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잠시 멈춰 섰습니다. 또 왜 울어? 할머니 보고 싶대요. 지우는 조심스레 하윤을 안았습니다. 할머니는 멀리 안 갔어. 곧 올 거야. 진짜? 응, 진짜지. 그 말은 위로처럼 들렸지만 지훈 스스로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서연은 침대 옆 탁자에 앉아 작업을 하다 말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불 꺼진 거실에서 들려오는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순자가 있을 때는 늘 들리지 않던 소리였습니다. 그녀는 문득 자신이 한 말을 떠올렸습니다. 저희 방식대로 살고 싶어요. 그 말이 정말 옳았을까? 그녀는 마음속에서 조용히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다음 날 서연은 우연히 SNS를 켰습니다. 추천 피드에 낯익은 이름이 보였습니다. 박순자. 그녀의 프로필 사진 아래엔 짧은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할미는 괜찮아요. 보고 싶을 땐 하늘만 봐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서연의 손끝이 멈췄습니다. 눈앞이 흐려졌고 한참을 화면을 바라보다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괜찮다니 왜 그렇게 써요, 어머니. 서연은 작게 중얼거리며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때 방 앞문이 열리며 하윤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울어? 아니야. 먼지가 들어갔어. 할머니 생각나? 응. 나도 그래. 하윤이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시각 순자는 작은 창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커튼 사이로 석양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그 빛을 손바닥에 받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윤이 엄마도 이제 내 마음 알겠지.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어딘가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 아주 작게 다시 문을 열고 싶은 용기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날 밤 조용히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한번 가볼까? 서연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눈가엔 말하지 못한 후회의 흔적이 번져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서연은 평소처럼 노트북을 켜 업무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커피 향이 방 안을 채웠지만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며칠째 잠을 설친 탓에 눈두덩은 퉁퉁 부어 있었고 지우는 옆에서 무심히 출근 준비를 하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클라이언트 미팅 있어? 응, 오전에 하나, 오후에 하나. 그럼 하윤이는 내가 데려다 줄게. 됐어. 내가 데려다 줄게. 말은 짧았고 그 사이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서연은 노트북 창을 닫으려다 우연히 피드 알림을 보았습니다. 거기엔 박순자님의 세계시물이라는 문구가 떠 있었죠.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눌렀습니다. 어미의 마음은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서운해도 미워도 결국은 사랑이 이깁니다. 짧은 글이었지만 그 밑에는 낯선 사람들의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며느리랑 무슨 일 있으신가 봐요. 요즘 젊은 사람들 너무 매정해요. 그래도 어머님 참으세요. 서연의 눈썹이 천천히 찌푸려졌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입술이 굳었습니다. 이게 뭐야? 그녀는 글을 스크롤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누가 봐도 우리 얘기잖아. 그 순간 지훈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뭐 봐? 이거 좀 봐요. 어머니 글, 그리고 댓글들. 지훈은 휴대폰을 받아 들여다보다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냥 어머니가 외로워서 쓴 글 아닐까? 그냥 사람들이 뭐래요? 며느리가 쫓아냈대요. 이게 그냥이에요?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벌개졌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럼 뭐라도 해명이라도 하시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저렇게 오해를 하지. 엄마가 그런 의도는 아니었을 거야. 그럼 저한테 먼저 물어보시든가요. 왜 저희 얘길 그렇게 공개적으로 써요? 순간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말이 틀린 것도 어머니가 잘못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두 사람이 너무 달랐을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순자는 시장을 다녀오다 이웃 정옥자를 만났습니다. 순자야, 요즘 내 글 봤어. 다들 안쓰럽다고 하더라. 글이라니? 그거 SNS에 올린 거 말이야. 며느리가 쫓아냈다는 얘기까지 돌던데? 순자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 말이 돌아? 내가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그냥 다들 그렇게 받아들인 모양이지. 요즘 세상엔 말이 너무 빨라. 순자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단지 외로운 마음을 적은 것뿐인데 그 몇 줄이 이렇게까지 번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휴대폰을 열어 글을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은 후였습니다. 한편 서연은 하루 종일 마음이 뒤숭숭했습니다. 일에 집중이 되지 않았고 노트북 화면 속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글을 썼을까? 나를 탓하고 싶었던 걸까? 그녀는 자꾸만 같은 생각을 반복했습니다. 퇴근 후 지훈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엄마가 글 지웠대. 그래요? 이제 지워도 소용없어요. 이미 다 퍼졌겠죠. 그냥 오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오해라니요. 사람들이 저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시어머니 쫓아낸 며느리겠죠.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말 하나하나가 칼처럼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그는 다만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휴대폰을 켜니 여전히 그 글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댓글 몇 개가 아직 삭제되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부모 버리는 게 유행인가요? 저도 시어머니인데 마음이 아프네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머리를 숙이고 속삭였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어머니? 다음 날 순자는 마음을 다잡고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아, 내가 잘못했나 봐. 괜히 글을 올렸어. 엄마, 서연이 많이 속상해했어요. 알아. 내 마음은 그런 게 아니었는데 그냥 하윤이 보고 싶어서 그랬어. 그럼 직접 얘기해요. 엄마가 먼저 전화해요. 그게 쉽지 않네. 순자는 잠시 말을 잃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도 많이 힘들겠지. 나도 너무 서운했는데. 그날 오후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순자 어머니.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받았습니다. 어머니. 서연아, 미안하다. 내가 괜히 쓸데없는 짓을 했네. 그 글은 내 탓이 아니야.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요즘 세상이 무섭더라. 그냥 내 마음 좀 적어봤는데 그게 그렇게 될 줄은 몰랐어. 너도 얼마나 힘들었겠니? 나도 그냥 하윤이 얼굴이 너무 보고 싶었어.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서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도 어머니 마음 알아요. 다만 그 방법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 다음부턴 그러지 않을게. 짧은 통화였지만 두 사람 모두 쉽게 끊지 못했습니다. 서로의 숨소리만이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서연은 한참 동안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TV 화면에는 가족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고 그 안의 웃음소리가 이상하게 멀게 들렸습니다. 우리 가족도 저럴 수 있을까? 그녀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한편 순자는 창문가에 앉아 해질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붉게 물든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래도 아직 늦지 않았겠지. 하윤이 엄마도 나도 다시 웃을 날이 오겠지. 그녀의 얼굴에 아주 미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는 오래된 상처 위에 놓인 한 줄기 햇살처럼 조심스러웠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동네 슈퍼 앞 벤치에 앉은 박순자는 늘 마주치던 이웃들의 시선을 어딘가 다르게 느꼈습니다. 누군가는 지나가며 눈길을 피했고 또 누군가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저분이 그 시어머니래. 며느리가 내쫓았대잖아. 순자는 아무렇지 않은 듯 웃었지만 속으로는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습니다. 내가 그런 말 한 적도 없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걸까? 그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누군가의 시선이 등에 꽂히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던 길 문 앞에서 정옥자가 서 있었습니다. 순자야, 괜찮지? 괜찮지 뭐. 나야 늘 괜찮지. 요즘 말이 많아. 그냥 신경 쓰지 마. 순자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눈가가 살짝 떨렸습니다. 사람들은 왜 모르는 얘기를 그렇게 쉽게 하니? 나는 그냥 외로워서 한마디 쓴 것뿐인데. 세상은 늘 그래. 누가 상처받는지보단 이야기가 재밌는지가 먼저야. 순자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랫동안 휴대폰을 쥐고 있었습니다. 삭제한 SNS 글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었고 댓글창에 적힌 몇 줄의 문장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다 그래. 불쌍한 시어머니. 나는 불쌍한 사람 아니야.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문 밖에서 바람만이 커튼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한편 서연 역시 다른 방식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회사 동료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너 시어머니랑 일 있었어? 인터넷에 떠도는 글 봤는데.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뭐라고? 서연은 급히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쫓겨난 시어머니의 일기. 그 제목 아래 누군가 순자의 글을 캡처해 익명 게시판에 올려둔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세상에. 그녀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이런 며느리는 자격 없어. 아들이 불쌍하다. 요즘 세상엔 효심이 없어. 서연의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아니라고, 그런 뜻 아니라고. 그녀는 화면을 덮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하윤이의 방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웃음소리가 유난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퇴근해 집에 들어서자마자 서연이 부엌 바닥에 앉아 있는 걸 보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깨어진 유리컵과 물자국이 번져 있었습니다. 서연아, 무슨 일이야? 다 퍼졌어요. 사람들이 나보고 시어머니 내쫓았대요. 그녀의 눈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괜찮아. 금방 잊혀질 거야. 잊혀지겠냐고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고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당신도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지? 내가 너무했나? 아니야. 그건 아니라면서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지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침묵이 서연에게는 대답보다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며칠 뒤 순자는 동사무소 앞을 지나던 중 동네 주민이 일부러 듣는 척하며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그렇게 냉정했대. 아휴, 저 시어머니가 안 됐지.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걸었습니다. 하지만 뒤통수로 느껴지는 시선들이 가슴을 쥐어짜는 듯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불쌍해 보이나? 거울 속의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눈밑은 어둡게 꺼져 있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내가 진짜 짐이었나 그 말이 맞는 걸까? 그녀는 의자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하윤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할머니, 빨리 와야 돼. 그 한마디가 다시 심장을 찔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고 순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미안하다, 하윤아. 할미가 더는 너한테 갈 면목이 없구나. 밤이 깊어지자 서연은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켰습니다. 지훈이 곁에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엔 말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사진 한 장 전송. 사진 속엔 순자가 시장에서 산 고구마 몇 개와 함께 쪽지를 올려놨습니다. 하윤이 좋아하던 고구마야. 삶아서 먹이면 좋겠어. 그 짧은 문장에 서연의 눈물이 터졌습니다. 지훈아. 응. 우리 너무했나 봐. 지훈은 조용히 서연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울음을 참듯 숨을 고르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 시각 순자는 작은 스탠드를 켜놓고 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사람들의 말이 많이 들렸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를 욕해도 괜찮다. 그래도 하윤이는 내 손잡던 아이니까. 그 아이만 기억해주면 됐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서 고속도로 소음이 들렸습니다. 그 소리 속에
마치 아들 집 근처에서 들리던 하윤의 웃음소리가 겹쳐지는 듯 했습니다. 괜찮아. 세상은 오해해도 가족은 언젠간 알겠지. 그녀는 그렇게 혼잣말을 남기고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작게 빛나던 희미한 휴대폰 불빛이 방을 비췄습니다. 그 화면엔 저장되지 않은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서연아, 다음 주쯤엔 하윤이 얼굴 보러 가도 될까? 순자는 한참을 그 문장 위에 손가락을 올려두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보내기 버튼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늦은 밤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밖에서는 가을비가 부드럽게 창문을 두드리고 하윤의 방에서는 아이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평온한 소리 속에서 서연의 마음은 더욱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며칠째 연락이 끊긴 시어머니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전화를 걸어볼까 하다 혹시 또 상처를 줄까봐 손끝이 멈췄습니다. 그러다 문득 며칠 전 지훈이 가져온 작은 상자가 생각났습니다. 엄마가 이거 두고 갔대. 그 말 한마디만 남기고 상자는 거실 구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레 상자를 꺼냈습니다. 테이프 자국이 발에 있었고 손글씨로 적힌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하윤이 것, 그리고 내 것도 조금 넣었다. 오래된 거라 별건 아니야. 그녀는 손끝으로 그 글씨를 쓸어보았습니다. 순자의 글씨는 여전히 단정하고 또렷했습니다. 상자를 열자 낡은 사진 몇 장, 하윤에게 뜨개질해준 목도리, 그리고 얇은 수첩 하나가 나왔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수첩을 펼쳤습니다. 맨 앞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24년 10월 2일. 나도 참 미련하다. 그래도 하루라도 아이 얼굴 보면 살 것 같다. 그녀는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수첩은 순자의 마음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미워할 리 없다. 다만 내 방식이 무거웠겠지. 아들 녀석은 나를 이해한다고 하지만 그 눈빛 속엔 늘 미안함만 있다. 나는 그저 밥 한 끼라도 챙겨주고 싶었던 건데.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글씨를 따라가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이걸 왜 저한테 안 주셨어요? 그 순간 수첩 마지막 장 사이에 작은 USB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망설이다가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화면에는 단 하나의 녹음 파일이 있었습니다. 파일명은 하윤이에게 mp3. 손이 떨렸지만 그녀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윤아, 우리 하윤이. 할미가 옆에 없다고 서운해하지 말아라. 할미는 언제나 내 편이란다. 엄마는 참 좋은 사람이야. 다만 세상이 빨라서 마음이 따라가기 힘들 뿐이지.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지만 어딘가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엄마랑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도 잘 알아. 그러니까 절대 미워하지 말아라. 그 사람들도 다 좋은 마음이야. 서연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화면이 흐릿해졌습니다. 그녀는 녹음을 끄지 못한 채 무릎을 꿇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새벽 지훈이 잠에서 깨어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탁자 위엔 열려있는 수첩과 노트북 그리고 흐느끼는 서연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서연아, 어머니 우리한테 한 번도 원망한 적 없었어요. 그녀는 수첩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지훈은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야겠네. 응, 이번엔 내가 먼저 찾아가야 해요. 며칠 뒤 순자의 원룸 문 앞.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 안쪽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조심스럽게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순자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어머, 서연아? 웬일이야? 그녀는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연은 손에 든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가 두고 가신 거 돌려드리려고요. 그리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려고 왔어요. 순자는 놀란 듯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소리니? 내가 왜 미안해? 제가 어머니 마음을 너무 몰랐어요. 그냥 제 불안만 생각했어요. 어머니는 늘 저희 편이셨는데. 순자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손을 내밀어 서연의 손등을 덮었습니다. 됐어. 미안하단 말하지 마. 나도 너무 서운해서 괜히 삐쳤던 거야. 아니에요. 제가 더 미안해요. 어머니 글 보고 목소리 들으니까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짧은 침묵 뒤 하윤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작은 발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고 순자는 본능적으로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하윤이 얼마나 컸어. 하윤은 할머니 품에 얼굴을 묻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밥 먹고 싶었어. 그 말에 세 사람 모두 웃었습니다. 짧고 떨리는 웃음이었지만 그 안엔 지난 시간의 모든 오해와 후회가 녹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오랜만에 부엌에 섰습니다. 지훈이 국을 휘젓고 서연은 그 옆에서 재료를 손질했습니다. 하윤은 식탁 위에 장난감을 줄 세우며 웃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 로봇 행진이야. 세상에, 우리 하윤이 아직 그대로네. 순자는 국자를 들며 말했다. 자, 오늘은 된장찌개다. 옛날식이라 싫으면 어쩌나 했는데. 싫긴요. 이 냄새가 그리웠어요. 서연의 말에 순자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식탁 위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퍼졌습니다. 오랜 시간 멀어졌던 마음들이 조용히 제자리를 찾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순자는 거실 창가에 앉았습니다. 달빛이 창문을 스치며 부드럽게 흘렀습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가족은 참 이상하지. 멀리 떨어지면 그리운데 가까이 있으면 또 다투게 되지. 뒤에서 서연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젠 다툼보다 웃음이 많을 거예요. 순자는 고개를 돌려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그렇게 믿을래. 그녀는 서연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오래된 상처 위로 작은 평화가 내려앉았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다시 찾아온 평범한 아침, 부엌에는 된장국 냄새가 퍼졌습니다. 순자가 부지런히 국을 젓고 서연은 옆에서 하윤이 도시락을 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소시지 넣어줘. 하윤의 목소리에 순자가 웃었습니다. 우리 하윤이 입맛이 점점 고급이네. 알았어. 조금만 넣자. 조금 말고 많이. 서연이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할머니 말 안 들으면 소시지 반만이야.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부엌 가득 번졌습니다. 그 평화로운 공기 속에서도 순자의 마음 한켠에는 묘한 결심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가족과 다시 가까워졌지만 이번엔 의존이 아닌 함께라는 방식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도 내 삶을 살아야지. 그래야 저 애들도 편하겠지. 점심 무렵 순자는 동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노후 프로그램 안내문을 들고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시니어 요리교실은 어떤가요?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즘 인기 많아요. 동년배 어르신들도 많이 오세요. 그래요? 나도 밥은 자신 있는데 남들한테 좀 배워봐야겠네. 그녀는 종이를 접어 가방에 넣으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는 한참 동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오랜만에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이제 누군가의 짐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 서고 싶다.
그녀는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저녁 가족이 식탁에 모였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말했다. 얘들아, 나 다음 주부터 동네 프로그램에 등록했어. 프로그램이요?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 요리도 배우고 손뜨개도 한다네. 나도 이제 집에만 있지 말고 사람 좀 만나보려고. 지우는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엄마가 그런 걸 다 하신다고요? 왜 나 늙었다고 못하니? 순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너희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 나도 나 좀 바라볼래? 서연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어머니. 그게 진짜 좋은 생각이에요. 너무 기대하지 마. 나 요즘 기억력도 좀 왔다 갔다 한다니까. 순자의 농담에 식탁 위엔 다시 웃음이 번졌습니다. 며칠 뒤 순자는 요리교실 첫날을 맞았습니다. 수십 명의 어르신들이 모여 분주히 재료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강사는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오늘은 간단한 새우 완자탕 만들 거예요. 순자는 손을 걷어붙였습니다. 에이, 간단하긴. 새우 손질이 제일 어려운 거 알면서. 옆자리의 이웃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다 늙어도 요리할 때가 제일 젊어져요. 그 말에 순자는 피식 웃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의 말이 마음 깊숙이 따뜻하게 스며드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서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수업 잘 다녀오셨어요? 응, 재미있더라. 나 새우 다듬는 솜씨가 아직 죽지 않았어. 다음에 저도 배워서 어머니한테 맛평가 받을래요. 그럼 나 점수 깐깐하게 줄 거야. 둘의 웃음소리가 통화 너머로 부드럽게 이어졌습니다. 순자는 전화를 끊은 후 천천히 걸었습니다. 노을빛이 골목길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방 속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며 적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좋은 하루였다. 내가 다시 나로 돌아가는 기분이 들었다. 가족도 나도 조금은 성장한 것 같다. 그녀는 펜을 놓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노을 위로 새 한 무리가 천천히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하윤의 유치원 발표의 날, 순자는 제일 앞자리에서 손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윤이 무대 위에서 할머니 사랑해요 라고 외쳤습니다. 순자는 손수건으로 눈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쌓였던 모든 오해와 서운함이 그 짧은 말 한마디에 녹아내렸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 서연이 다가와 팔짱을 꼈습니다. 어머니, 하윤이 무대 올라가기 전에 계속 할머니 온다고 들떠 있었어요. 그랬어? 네. 어머니가 없으면 안 된대요.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알겠다. 내가 정말 필요한 자리는 밥하는 부엌이 아니라 이 마음속이었구나. 그날 밤 가족이 다시 식탁에 앉았습니다. 순자가 만든 새우 완자탕 냄새가 풍겼습니다. 하윤은 국을 떠먹으며 말했다. 할머니, 이거 유치원 친구들이 부러워하겠어요. 순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다음엔 친구들 것도 싸줄까? 진짜요? 진짜지.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오늘 표정 참 좋으세요. 그래, 요즘 사는 게 좀 재밌어. 저도 배워야겠어요. 그렇게 사는 법.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히 늙은 사람 흉내내지 말고 내 나이답게 살면 돼. 그게 제일 현명한 거야. 식사가 끝나고 순자는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열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 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모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알겠네. 가족은 붙잡는 게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거였구나. 뒤에서 하윤이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나 내일도 같이 밥 먹자. 그럼 할미가 약속하지. 순자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 따뜻한 품 안에서 지난 시간의 모든 눈물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래, 이게 바로 내가 원하던 집이었어. 초봄의 바람이 부드럽게 불던 어느 날 골목길을 따라 고소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간판에는 손글씨로 적힌 글씨가 눈에 띄었습니다. 순잔의 밥상 집 같은 밥이 있는 곳. 그곳엔 작은 테이블 3개와 따뜻한 조명이 있었습니다. 박순자는 새로 단장한 가게 안에서 장독 뚜껑을 열며 웃었습니다. 이 냄새가 바로 내 인생이었지. 벽에는 하윤이의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식당장 이라고 또박또박 적힌 글씨가 붙어 있었죠. 순자는 손수 만든 된장찌개를 떠보았습니다. 조금 짜네. 그래도 이 맛이 살아있어야 손님들이 밥 한 공기 더 먹지. 그녀는 혼잣말을 하며 국자를 놓았습니다. 이젠 혼자 있는 부엌이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 공간엔 가족의 추억이 그리고 자신만의 시간들이 함께 녹아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문이 열렸습니다. 사장님, 여기 밥 2그릇이요.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서연과 지훈, 그리고 하윤이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첫 손님이네. 순자가 활짝 웃었습니다. 오늘은 메뉴 뭐예요? 된장찌개랑 고등어 조림. 너희가 제일 좋아하던 거. 하윤이 손뼉을 쳤습니다. 할머니 밥이다. 최고. 식탁에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서연은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식당 분위기 너무 좋아요. 정말 순잔의 밥상이라는 이름이 딱이네요. 그래. 이거 하윤이가 지어준 거야. 할머니 밥상은 너무 촌스럽대. 모두 웃음이 터졌습니다. 지훈이 밥을 한 숟갈 뜨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 맛이 그립더라고요. 이제 마음껏 먹을 수 있으니까 좋네요. 마음껏 먹는 것도 좋지만 가끔은 고마운 줄도 알아야 돼. 그건 늘 알죠. 순자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웃 주민들, 유치원 선생님, 노인정 친구들. 가게 안은 금세 따뜻한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사장님, 된장찌개 진짜 맛있어요. 할머니 손맛이 살아있네. 순자는 감사 인사를 하며 주문표를 받았습니다. 많이 드시고 마음도 든든하게 채워가세요. 한쪽 구석에서는 하윤이와 서연이 함께 테이블을 닦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도 커서 식당 할래. 정말? 응. 할머니처럼 맛있는 밥 해줄 거야. 그 말에 순자가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하윤이 벌써 다 컸네. 그녀의 눈빛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뒤 순자는 가게 문을 닫으며 조용히 앉았습니다. 하루 동안 수십 번 웃고 수십 번 맛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들이 그녀의 오랜 상처 위에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이제야 알겠네. 내가 필요했던 건 누군가의 인정이 아니라 내가 다시 나로 서는 시간이었어. 순자는 창가에 놓인 화분에 물을 주었습니다. 그 작은 새싹은 마치 그녀처럼 다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방송국에서 지역 소식 프로그램을 촬영하러 왔습니다. 리포터가 물었습니다. 사장님, 가게를 열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가족 덕분이에요. 한때는 그 가족이 저를 아프게 했지만 결국은 그 덕에 제가 제 삶을 다시 찾게 됐거든요. 가장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순자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가족은 미워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 몰라서 멀어지는 거예요. 조금만 더 이해하면 언제든 다시 만날 수 있답니다. 촬영이 끝나고
순자는 하윤과 함께 가게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골목에는 된장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하윤이 손을 꼭 잡으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다시 안 가는 거지? 순자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이젠 어디 안 가. 할머니는 여기서 너희 기다릴 거야. 하윤은 할머니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서연과 지훈이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햇살 속에서 네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늘어섰습니다. 그 길고 따뜻한 그림자는 서로의 상처를 덮어주듯 고요하게 겹쳐졌습니다. 밤이 되자 순자는 식탁 위에 앉아 조용히 수첩을 펼쳤습니다. 맨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제는 미련도 서운함도 없다. 가족은 다시 웃게 되었고 나는 다시 나답게 살아간다. 오늘의 밥 한 끼가 누군가의 위로가 되기를.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미소 지었습니다. 가게 불을 끄며 문 앞에 작은 간판을 쓰다듬었습니다. 순잔의 밥상 마음이 쉬어가는 곳. 그리고 문을 닫는 순간 골목 끝에서 들려오는 하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내일도 밥 해줘. 순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내일도 따뜻하게 해줄게. 그날 밤 별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순자는 창가에 앉아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되었구나. 그녀의 얼굴 위에는 평생 처음 느껴보는 고요하고 깊은 평화가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초여름의 아침 햇살이 골목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순잔의 밥상의 유리문 위엔 작은 종이 하나가 붙어 있었죠. 오늘도 따뜻한 밥합니다. 문을 열자 된장국 냄새와 고소한 기름 향이 가게를 감쌌습니다. 순자는 앞치마를 묶으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이젠 손님이 많지도 적지도 않았지만 그녀는 매일 같은 마음으로 국자를 들었습니다. 손님 대부분은 혼자 밥을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젊은 회사원, 이웃 아주머니, 퇴근 후 들르는 경비 아저씨까지 그들은 식사를 마치며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이 집 밥 먹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순자는 그럴 때마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럼 됐죠. 밥은 배보다 마음 채우려고 먹는 거예요. 그녀의 말에는 어느새 인생의 무게가 아닌 세월을 견디고 얻은 따뜻한 단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루는 중년의 여자가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서연의 친구였습니다. 여기가 그 순잔의 밥상이죠? 네, 어서 와요. 뭐 드실래요? 된장찌개요. 서연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서연이 친구구나. 고마워요, 와줘서. 식탁에 밥이 놓이고 여자는 한 숟갈 뜨더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 맛 우리 엄마가 해주시던 맛이에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그리운 사람은 잊히지 않아요. 그 마음이 아직 안 식었다는 거죠. 여자는 조용히 울었고 순자는 물 한 컵을 건네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순잔의 밥상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누군가의 추억을 품어주는 작은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저녁 무렵 서연과 지훈 그리고 하윤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뭐예요? 오늘은 하윤이가 좋아하는 잡채랑 미역국이야. 와, 최고다. 하윤은 의자에 앉자마자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지훈이 웃으며 말했다. 엄마, 요즘 진짜 인기 많다며? 방송 나가고 나서 손님들 줄 선다던데. 그게 뭐 대단하다고. 다들 외로워서 오는 거야. 밥같이 먹을 사람이 없어서. 서연이 순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가 그 외로움을 덜어주잖아요. 순자는 잠시 멈추더니 그래도 나도 덜 외로워졌지. 이제 내 옆엔 너희가 있으니까. 그 말에 세 사람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하윤이 그릇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밥이 왜 이렇게 맛있어요? 순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 사랑이 좀 많이 들어갔나 보다. 사랑을 넣어요? 어떻게요? 마음으로 넣는 거야. 누군가 생각하면서 만든 밥은 꼭 맛있게 돼. 하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나도 엄마 생각하면서 라면 끓여야겠다. 식탁 위에 웃음소리가 번졌습니다. 밤이 찾아오자 가게 불빛이 골목길을 따뜻하게 비췄습니다. 순자는 하루를 마치며 계산대를 정리했습니다. 문득 벽 한쪽의 사진에 눈이 갔습니다. 그곳엔 가족 4사람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그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네. 문 밖으로 나가 골목길을 바라보니 이웃들이 가게 불빛에 기대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리고 냄새가 퍼졌습니다. 그 풍경 속에서 순자는 자신이 세상을 향해 다시 한 걸음을 내디뎠음을 실감했습니다. 며칠 뒤 순자네 밥상 앞에 낯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나이가 든 남성이 조심스레 문을 열었습니다. 여기 밥 먹을 수 있나요? 그럼요. 혼자 오셨어요? 네. 요즘 혼밥이 익숙하지만 이상하게 외롭네요. 순자는 조용히 밥상을 차려주며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혼밥 말고 함께 밥 먹는 날로 해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고 둘은 식탁을 사이에 두고 천천히 밥을 나눴습니다. 순자의 마음속에는 오랜만에 피어나는 따뜻한 기운이 있었습니다. 그래, 아직 세상은 살만하다. 저녁이 되어 문을 닫은 뒤 순자는 의자에 앉아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도 누군가가 웃고 갔다. 예전엔 내가 가족에게 밥을 지었지만 이제는 세상 사람들에게 밥을 짓는다. 결국 사랑은 같은 모양이구나. 주는 것도 받는 것도 따뜻했다. 순자는 펜을 내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창문 밖으로 별빛이 부드럽게 흘렀습니다.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알겠다. 가족이란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 내 마음이 시작되는 곳이었구나. 가게 문 앞에 걸린 간판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순자네 밥상 오늘도 따뜻한 밥합니다. 그 아래에는 누군가가 작은 글씨로 메모를 붙여두었습니다. 이곳 밥을 먹으면 마음이 집으로 돌아온다. 순자는 그 쪽지를 읽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불을 끄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 밥 한 그릇이 누군가의 집이 된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불빛이 꺼진 골목길 위로 달빛이 고요히 내렸습니다. 그 밤 순자의 세상은 작지만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가족에게 서운하고 또 미안합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를 다시 이어주는 건 말 한마디의 따뜻함이죠. 박순자 씨의 인생은 늦은 나이에 다시 시작됐습니다. 누군가의 어머니로서 또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말이죠. 이 이야기가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도 닿았다면 오늘 저녁엔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당신의 밥상에도 오늘 누군가의 마음이 따뜻하게 올라오길 바랍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위로가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